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실버 버튼 특집 주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떨어진 탄 조각, 낙탄을 줍다가 숨진 고 김용균 씨를 떠나보낸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이죠. 아픔을 딛고 그 아이의 어머니에서 노동운동가로 거듭나신 분이 계십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님 모시고요.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어머니가 김근태상을 수상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수상 소감 한번 미리 말씀 들어볼까요? 사실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상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많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근태 전 의원,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지난 2011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2016년에 처음 상을 제정을 했고요. 상패, 수상 결정문 그리고 상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자 김근태상을 수여하는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고이 기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제1회 수상자로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선정이 됐고 2017년도 2회에는 윤민석 작곡가 등등이 있습니다. 올해 김근태 의장의 10주기 추모 행사는 29일에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전태일 열사 어머니 또 사실은 이제 이게 됐었었죠. 자, 어쨌든 그 김미숙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김용균 재단 관계자 등과 함께 10일 오전 11시에 마성 모란공원에서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3주기 추모제를 원래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확진 때문에 좀 취소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 엄마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대신에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촛불대회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자, 김용균 재단이 1919년 10월 26일에 만들어졌고요. 그로부터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이제 어쨌든 어머니에서 노동운동가를 변모를 하시면서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건데요. 그동안에 좀 어떤 활동하고 계셨는지 지금 심정은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 용균이가 청년들의 제일 아픔을 용균이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비정규직으로서 아무리 그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비정규직들은 자기 그 해고 우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저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용균이가 피켓을 들었어요. 대통령 만납시다. 비정규직 일 해결해보자고 이렇게 피켓을 들어서 저도 이제 그것을 유지로 삼고, 이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런 것을 없애고, 노동자들이 좀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김용균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2월 10일에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회사에서 작업하라는 지시를 따르다가 사실은 사망한 겁니다. 전혀 이 김용균 씨의 잘못은 없어요. 그리고 또 2인 1조로 가서 원래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위에서 너 혼자 가봐라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경험도 없고 잘 모르는데 내려가다가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였죠. 그러니까 죽음이 하청화되었다. 왜냐하면은 잘 알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험하고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은 내가 안 해. 이런 거는 밑에 있는 저런 애들 시킬 거야. 라고 해도 사실은 그 일을 하다가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죽음이 하청화라는 말이 사실 그때 많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위험해진 일터에는 내가 아닌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 이제 이게 문제였었죠. 근데 우리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거라도 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키는 대로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잠깐만 견디면 나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죽음의 길이었고 돌아올 수 없었던 그런 길이었다는 겁니다. 청년 비정규직 김영균 노동자의 죽음은 단순히 한 젊은이의 죽음으로 끝날 수가 없는 문제죠. 위험의 외주화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런 모든 외침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김영균 재단을 만들고 김영균이 제2의 김영균, 제3의 김영균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도. 게다가 이 김영균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서구발전 전 대표이사 그리고 또 태안사업소장을 재판에 넘기긴 했습니다만 징역 2년이 구형이 됐어요. 그리고 원하청 직원들에게는 10월에서 1년 6개월과 벌금 등이 구형이 됐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고소고발을 했는데 모두 사장들을 포함해서 임직원들 다 14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되게 말단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고 처리가 됐고 그것도 모자라 사고 당사자한테 책임 전가를 했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원청을 더 강하게 처벌하게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는 사실 이거 이렇게 2년을 받았다는 것 자체도 너무 저는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키워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식을 보면서 자기 본인한테 희망을 걸고 살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부모의 삶까지도 망가뜨린 그런 거를 그 원청들이 그 책임자들이 처벌받음의 그 2년이라는 거는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김영균 노동자, 이 김영균 청년 근로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청 근로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이 시스템 때문에 원래 원청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져 버려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법을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원청이 정말로 책임을 지고 밑에 하청 기업도 좀 책임지고 다 관리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그거를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이유는 제가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뭐 산업 발전에 뭐 저해가 된다 뭐 이런 게 사실 표면적인 이유죠. 그게 좀 납득이 갑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 60년대 삽니까? 70년대 삽니까? 국가의 그런 발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은 희생돼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금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자기는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되게 옳지 않아요.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아직 이제 판결 선고는 안 났어요. 지금 구형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구형만 했어도 기쁘다는 거예요. 원청에 대해서 좀 더 센 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거 아니죠. 뭐 판결 선고가 나와봐야 되죠. 그렇지만 아마 그렇게 나오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정의당에서 특히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좀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고 강화시켜야 된다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 결과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관계자들은요, 법정에서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매뉴얼대로 했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관계자들의 인식이 매우 후진적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른바 이 김영균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실 이제 그 내용 중에 한 규정 이런 게 바뀌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것, 즉 운전원이 단독 근무할 수 있게 만든 것,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제 재판 이제 그 1심 선고가 이제 다음 달 아니 2월 10일 날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저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를 받고 있고 네. 저희도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운전하는 사람들 2인 1조가 돼야 되는데 왜 그게 안 지켜졌냐라고 얘기했더니 운전은 단독 근무가 맞다고 본인들은 생각한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김용균이 왜 죽었는지 우리도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재판에서. 네, 현장은 안전했다. 그런데 용균이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럼 애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안전하면 사람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 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현장 안에는 CC 카메라도 없고 사고를 목격한 증인도 없고 물증도 없어서 자기네들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현장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회사가 만든 거고 그걸 오히려 용균이가 잘못해서 죽은 거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는 정말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2인 1조가 진짜 여기선 필요했던 거잖아요. 네. 사고를 당하면 누군가가 구해줄 사람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그 못 구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그래도 1인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법정에서 그렇게 막말을 하는지 정말 그 변호사나 사측이나 너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부발전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발전 설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업무를 맡았던 본부장이 있습니다. 김 본부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당시 사고가 발생한 그 연료 운전 작업에 대해서 안전을 고려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점검을 하더라도 자기 몸을 돌봐가면서 점검해야 되는 건데 왜 그 안에 들어갔냐 위험하게. 들어간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검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안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 자체가 사람이 꼭 눈으로 확인하고 냄새를 맡고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지 말라 했다. 아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정말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청에서 이렇게 책임 전가고 특히 이런 보상 능력이 없는 혹은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하청의 문제인가 해가지고 그럼 원청을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882명이라고 하니까 한 해 이거는 심각하다 해서 만들었는데 결국 이것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상하게 제대로 안 하고 있어가지고 특히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반대하고 있고 이건 민주당도 좀 책임이 있어요. 민주당도 제대로 좀 안 하고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죠. 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이선호 씨가 또 숨졌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요 현장 실습하다가 고 홍정원 씨까지 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우리 사회 인식이 법을 못 따라가는 건지 법이 이 모양 꼴인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김미수 김용균 재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속상한 얘기라서 제가 더 얘기하고 싶지 않는데 해결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그래서 여야 대통령 이제 대선이 다가왔으니까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노동 문제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 자체도 또 문제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노동관을 좀 드러내고 정책을 좀 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그 사람들은 표만 의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드러내면 자기 표가 떨어질 우려 때문에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노동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사회잖아요. 네. 이게 심각하게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이런 말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너무 많이 죽고 있고 살고 있으면서 노동을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드러내놓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비정규직 그러니까 일하면서 부당하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요. 너무 사회가 그래서 암울하고 빈부격차도 엄청 그로 인해서 심각하잖아요. 네네. 이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놓고 대선 후보들은 진짜 이거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난번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 52시간제도 폐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뜻이고 또 최저임금제도 폐지해야 되고 즉 그거보다 더 돈을 조금 주고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그 임금제도 폐지해야 된다. 120시간 이상 노동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지금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좀 노동계를 잘 모르고 하는 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 사람은 법만 공부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뒷받침이 잘 돼갖고 법 공부를 해서 그 노동의 아픔이나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 후보에 나왔는지 저는 정말 국민들이 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래도 지지율이 있잖아요. 높잖아요. 왜 그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너무 지금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데 이 사람들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 기득권들이 그 부분을 지지하는 것 같다. 네. 자, 어쨌든 근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도 그러면은 잘 하느냐? 사실 이재명 후보도 뭐 예전에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공장에서 팔도 좀 프레스에 끼고 그래서 지금 변형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좀 노동관에 대해서는 정책이 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뭐 막말이나 실언은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막 내놓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이분의 개인적으로 이제 어렸을 때 아픔은 있었지만 지금 이제 대선이다 보니까 표를 의식해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좀 더 그 꺼내놓고 자기 의사를 표명하고 노동자를 권리 보장받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은 표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조심하는 것 같다 그런 식의 표현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좀 자기가 옛날에 겪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에 부당한 것도 알 테고 그러면 좀 그거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이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좀 공약을 좀 적극적으로 내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 방송 들으시면은 우리 김용균 이사장님 그 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시고 좀 잘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 1심 선고 공판 내년 2월에 열릴 예정이잖아요. 그때까지 뭐 좀 준비하실 거가 있으실까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탄원서를 많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또 뭐 그에 따른 이제 뭐 우리의 의사나 이런 거를 표명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김용균 재단은 사실 초창기에는 사람들 관심도 많고 격려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한 3년 되니까 이제 좀 관심들이 좀 멀어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운영하시기는 괜찮으세요? 그런 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저희는 나라에서 해주는 뭐 그런 혜택은 안 받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안 받고 있고 그래서 후원으로 다 노동자들이 저희 후원하고 시민들이 후원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데 이제 예전에 처음보다는 많이 관심이 좀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아직도 많이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제가 또 법 만들 때 역할도 했고 그래서인지 좀 아직까지 그렇게 관심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행이네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이슈가 됐을 때는 막 너도 나도 그냥 막 관심 가지다가 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들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말만 시끄럽게 하고 그다음에 관심 없고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꾸준히 노동자들이나 이렇게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그래도 후원을 계속 해주시고 일을 같이 해주시는군요. 이번에 추모제 때 지역에서도 많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런 거 봤을 때 아직 저도 놀랐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관심 고맙네요. 가져주시고, 네. 그래서 앞으로 더 힘내서 해야 되겠다. 노동자들 더 이상 죽지 않게끔 나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런 다짐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네, 힘을 꼭 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도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너무 암울합니다. 너무 저도 비정규직이었고 아들도 비정규직으로서 그렇게 희생당했는데 우리 사회가 전부 다 힘없는 서민들이 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당함을 꼭 바꾸기 위해서 많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노력해서 바꾸기 위한 행동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살기 힘들다고 나 몰라라 하면 정치는 나와 거리가 멀게 내 권리를 빼앗아 갑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우리 시민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이사장과 함께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하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정책 잘 몰랐다, 정치 잘 몰랐다, 뭐 노동 내가 하고는 있지만 노동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정치인이 무슨 상관인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 내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니 그래서 내가 이 일에 뛰어들고 보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다. 그래서 대선이라는 것 혹은 총선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그게 내 일이고 내 가지고 지킨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